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를 고민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프랑스 오늘은 칼뱅의 생가가 칼빈이라고 붙일까요? 뭐가 뜬 거죠? 왜 갑자기 이런 게 뜰까요? 아 그냥 아래 눌린 것 같아요. 아, 물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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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대에서. 죄송합니다. 제 거가 제게 저기가 다르군요. 자, 프랑스에 있는 누아용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입니다. 누아용은 사실 이렇게 자료를 찾아봐도 이렇게 내용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료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프랑스의 이제 조그만 마을로 알려져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곳 그 누아용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그 위대한 종교 개혁가였던 칼빈이 바로 이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아용에 가면 보게 되는 것이 이제 누아용 대성당하고 그다음에 칼뱅 생가. 지금은 이 생가가 박물관으로 이용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재밌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생가로 추정이 되는 곳이죠. 이게 마우스가 내려가면 이게 자꾸 뜨나 보군요. 칼뱅의 생가로 추정이 되는 곳. 근데 이제 지금 사진에 보이는 곳이 바로 이 생가로 추정이 되는 그런 그 장소입니다. 3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이곳이 그 지금은 종교개혁 박물관으로 전용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추정된다라고 하는 건 정확하진 않다는 뜻이죠. 정확하진 않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칼빈의 생가로 생각하고 찾아가는 곳인데 여기 지키고 있는 그 종교개혁 박물관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칼빈에 대해서 잘은 알고 있지 못하다 그래요. 종교개혁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결정해서 관리를 하고 하니까 그곳에 이제 같이 관리를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칼빈을 모르는데 찾아간 사람들만 칼빈을 아는 그런 좀 재미있는 상황이 칼빈 생가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는 3층에 1층에는 작은 전시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칼빈이 쓴 책이나 소책자들 이런 그 글들 기록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2층하고 3층까지가 이제 본격적인 종교개혁 자료실 전시실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위그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칼빈을 따르는 그런 그 개신교인들을 위그노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위그노들과 관련된 그런 그 실물 자료들이 비교적 잘 전시가 되어 있는 그런 그 현장으로서 이 칼빈의 생가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그 사진 자료들을 보면 칼빈 시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그 자료들이 선명하진 않죠. 사실 키우다 보니까 선명하진 않은데 그 여기 오른쪽 위에 보이는 요거는 좀 선명하진 않지만 칼빈의 서명이라 그래요. 칼빈이 이제 자필 기록들을 남기고 거기에 남긴 칼빈의 기록. 그래서 이제 칼빈 시대에 주로 사용되었던 그런 뭐 면죄부들도 보관이 되어 있고 또 필사에서 만들어 놓은 성경도 보관이 되어 있고 또 올리베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칼빈의 사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프랑스어로 최초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그 프랑스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한 인물인데요. 그
그 올리베탄의 기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칼빈과 관련된 그런 그 칼빈과 관련된 그런 그 사진들이 역시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 위그너들은 박해를 받았잖아요.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바르톨로메오 축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도 겪었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요. 지금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것이 안 건드렸는데 어디다 마우스를 놔야 될까요? 괜찮겠죠? 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 사진이 좀 희미하긴 하지만 보면 광야잖아요. 전혀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인데 이 위그노들이 피신을 다니면서도 예배 드리는 것을 전혀 놓지 않고 그 광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그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그 자료를 그려놓은 이유가 왼쪽에 보시면 의자가 보이잖아요. 저게 의자처럼 보이는데 이동용 휴대용 강대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막으로 피신을 다니면서도 어느 곳에든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강대상을 펼쳐서 제단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휴대용 강대상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지금 왼쪽 사진에 보이는 부분이고요. 오른쪽 그 가운데 보이는 동그란 거는 이 칼빈이 추구했던 교회의 모습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형으로. 그래서 왜 그 카톨릭은 굉장히 그 신부와 사제가 중심이 되는 그런 그 권력의 계층화가 뚜렷한 어떤 그 모습을 하고 있다면 이 교회는 이제 둥그렇게 돼 있잖아요. 둥그렇게 돼 있는데 아주 곤란하군요. 여기가 강대상이에요. 이 부분. 그 부분이 강대상이고 강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전부 다 이 라운드 여기가 전부 다 회중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가운데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모두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개신교의 사상을 굉장히 잘 적용한 그런 그 형태의 교회 위그너들이 사용하고자 했던 그렇게 만들고자 했던 교회의 모형이 이곳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 칼빈의 뜻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하고 또 피신을 하고 그 살상을 당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서는 이제 잡혀서 노예로 팔려가서 그 노예 생활을 아주 처참하게 하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그 결과들도 있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당시에 사용되었던 노예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노예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전시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시가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종교개혁의 그 사상을 보여주는 잠시만요. 평평하게 좀 할게요. 근데 이게 고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고정이 조금 됐어요. 그러면 안 넘어가겠죠. 예. 그런 그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는 누아용의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그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누아용 대성당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성당들이 그렇듯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의 성당이 누아용을 가면 그 종교개혁 박물관하고 누아용 대성당 정도 보시면 이제 거의 뭐 다 보신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가면 물론
유럽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그렇듯이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광장이 형성돼 있고 그 중심에 이 대성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성당이 자리하고 있고 굉장히 오래된 그런 그 성화와 내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성모 조각은 어디 가나 있겠죠. 성당이니까. 그래서 스테인드 글라스로 조각이 된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당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아치도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어졌는지 볼 수 있는 루아형 성당의 내부입니다. 그리고 이 성당에는 이런 뼈가 전시가 되어 있대요. 근데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 패전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성유물 숭배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것도 어떤 성인의 정강이 뼈라고 알려져가지고 교회에서 가져다가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요즘은 시대가 좋아졌잖아요. 시대가 좋아져서 이 DNA 검사를 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DNA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람의 뼈가 아니었대요. 사슴의 뼈라고 판명이 났대요. 네. 그런데 그렇게 판명이 나면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성인의 그 정강이 뼈라고 유물이라고 성당 안에 그렇죠. 이런 거를 타파하고 싶었던 그런 그 칼빈이 태어난 도시인데 오히려 아직도 사슴의 뼈를 성인의 유물이 뼈라고 대퇴 정강이 뼈라고 주장을 하면서 보관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성당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누아용 지역, 시앙티. 누아용은 영상도 별로 볼 게 없더라고요. 잠시만요. 누아용이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링크를 안 걸어왔나 봐요. 저기가 하나만 잠깐. 굉장히 짧은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군요. 이게 뭘까요? 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데이터 없이 어디 저기야. 여기 안 하는 걸로 나가지지도 않네요 또. 그러면 다시 좀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만나볼 도시가 샹티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고 이게 중국 도시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했었습니다만 워낙에 이제 외래어다 보니까 이 샹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완전히 반하실 거예요. 아름다운 유럽 건축의 어떤 그 집약체처럼 나타나는 그런 그 도시가 이 샹티라고 하는 그런 그 장소입니다. 특히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도 그 위구노 전쟁과 관련된 그런 장소거든요. 콜린이라고 하는 제독이 이곳에서 이제 활동을 했던 그런 그 장소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콜린이 제독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위그노들의 편에 서서 그 샹티에서 위그노들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적인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 환경을 만들어 주었던 그런 그 사람인데요. 이 스페인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런 그 전쟁이 벌어질 때에 이 콜리니는 위그노 편에 서서 싸움을 하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카톨릭을 얻고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용병을 다 이제 용병을 이용해서 이 전쟁에 참여를 시키는데 이 용병들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 위그노들을 학살하는 과정에서 묻고 따지지도 않고 콜린이 제독이 있는
장소에 가서 콜린이 제독을 암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 제독의 영향력이 이곳 샹티 지역에서 사라지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왼쪽에 보이는 분이 콜린이 제독이고요. 그분의 암살 장면을 보여주는 그 당시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에요. 여기 창문 오른쪽에 요 하얗게 매달려 있는 분 보이시죠? 예, 요 분이 콜린이 제독입니다. 학살당하는 그런 그 모습 그림인데요. 어쨌든 이 샹티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그 아름다운 그 건축 유적, 여기도 되게 아름다운데 그 다음에 볼 라로셸이라고 하는 지역은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샹티 지역에 볼 수 있는, 자, 한번 다시 보실게요. 여기가 이제 샹티 성입니다. 되게 아름답죠. 아무래도 그 프랑스에 있는 많은 장소들이 위구너 역사와, 지금 물론 프랑스가 카톨릭 국가로서의 명성을 아주 굳건하게 지키고 있지만 어쨌든 이 위구노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 국가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끊임없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런 그 노력들이 있었던 현장으로서의 몇몇 도시들, 사실 이 샹티나 조금 전에 보셨던 누아용 그래도 생가가 있는 곳이라서 간혹 가기도 하는데, 성지 그 종교개혁지 성지 순례 여정에서는 샹티 같은 곳은 그렇게 찾아가는 장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샹티 지역 사진을 한번 만나보시고 영상 하나 보시도록 할게요. 그 안에 박물관을 만들어놨어요. 성 안에 고대 그 중요한 그런 그 작품들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이제 성 안에 들어가서 요 그림들이 보관되어 있는 그 장소에 들어가면은요, 웬만한 종교 개혁과 종교 개혁자들과 종교 개혁 역사들을 다 만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귀한 그 그림 자료들을 성 안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그런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성 안의 내부의 모습이에요. 당시 굉장히 아름답죠. 유럽은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고, 여기 이제 방 하나를 석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굉장히 희귀한 그런 그 도서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특히 아주 귀한 문서들은 유리로 이렇게 커버를 해서 직접 볼 수가 없고 유리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그 장소입니다. 샹티 성 안에 그런 모습이고요. 성 안에 이제 연결되는 계단이나 굉장히 국소적으로 아름답게, 그리고 천장에는 십자가 모양의 다양한 장식들이 천장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림들이 있던 장소는 이제 콩대 박물관이라고 지금 현재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자체가 살아있는 역사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건물 자체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그런 그 다양한 그림 자료뿐만 아니라 이 문서 자료들까지 이 위구노들의 어떤 그 생활들을 보여주는, 또 종교 개혁의 어떤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그림들이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샹티에 관한 영상을 하나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샹티도 자료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보실게요. 이거는 그림과 관련된 이 영상에 이제 그림들이 이렇게 소개가 같이 되고 있어서 좀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 중에 하나로 강력 추천드릴 만한 곳입니다. 오히려 루브르 궁전보다도, 오히려 베르사유 궁전보다도 더 볼거리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샹티 성은 19세기 박물관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성이면서 물 위에, 해자 위에 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성입니다.
저와 함께 여행하시죠. 오말 공작에 애환이 섞여 있는 성인데 그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사 모았던 그 귀중한 예술품들을 소장하고 있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인 샹띠성을 가보시겠습니다. 보통 도맨이라고 해서 성하고 정원을 보면 실제로 정원하고 전시. 앞쪽에 보이는 저 성은 앙리 오를레앙 오말 공작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쫓겨났다가 1871년에 폐금이 돼서 다시 돌아와서 만든 성을 보고 계시고요. 김원호가는 아미드 몽고롱 씨라고 해서 프랑스 1세 때 국가 원수를 지냈던 사람의 동상이죠. 몽고롱 씨 가문의 후손이 반역에 가담했는데 구명운동을 하기 위해서 미켈란젤로의 두 작품을 뇌물로 바치게 되죠. 원래의 주인이었던 몽롱 씨 국가 원수를 추모해서 모조품을 이곳에 설치하죠. 이 사람이 앙리 오를레앙이잖아. 그래서 앙리 H 오를레앙 O. 그래서 HO. 영국의 망명생활을 할 때 사제를 터서 예술 작품들을 사들이는데 말년에 아카데미 프랑세즈에 기증을 하면서 조건을 걸죠. 모든 것을 내가 다 기증을 하겠지만 있는 그대로 돌아 자리를 바꾸지 말아라고 조건을 걸어요. 그래서 19세기에는 이렇게 벽면을 가득 채우는 소장품들을 과시하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유일한 화가가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주문자가 오케이를 하면 문화생들이 그림을 크게 연구하게 됩니다. 화가가 직접 그린 거를 비교하시는 거죠. 카페 왕조 이후에 발로아 가문의 모든 왕조들과 왕비들이 다 있다고 보게 됩니다. 12세가 되기 전까지 육아 산업률이 많았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일부러 여자원에서 키우는 전통이 있었답니다. 복싱 도자기 만드는 공장을 갖고 이런 스타일이 샹띠 스타일입니다. 상태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초를 들고 있는 저 모습. 네, 그러고인데요. 그 자살을 하면서 자기 배우자였던 어니 오를레앙에게 모든 재산이 가게 됩니다. 아이들이 죽으면 심장을 여기다가 묻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브르봉 꽁데 가문의 그 후손들의 심장이 여기에 묻혀있는 나폴 땅에 있는 겁니다.
13,000권의 장서가 소장이 되어 있고 여기에 700점의 수사권 손으로 베낀 책들이 있다는. 그렇지, 옛날 수사가 1년에 한 권 맞는데 한 권 1년에 밥 먹고 하루 1년 내내 안에 들어왔을 때 360도가 책 안에 있게 보이게 해서 이건 가짜야. 옛날에는 방 하나 정도 중공 양식의 원숭이 방을 가는 게 유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숭이들이 고양이를 때리는 그런 비유가 된 장면도 있고. Qu'est-ce qu'il y a en moyen pour aller au musée des chevaux? Descendez à la boutique, sortez de la boutique à droite. Ah oui, il y a un petit pont. Et vous suivez le chemin à gauche. Par le jardin. Voilà. 엑스맨. 베르사유 궁전은 정원보다 또 훨씬 여기가 아늑하고 사람도 없고 분위기도 하고. 17세기 앙드레 르노트라고 하는 프랑스식 정원 계획가가 설계했던 것을 나중에 다시 복원한 것입니다. 보멀 공작의 성인 샹티성을 지금까지 같이 보셨습니다. 근데 상세한 내용은 요 아래 상세 자, 샹티를 다 보셨습니다. 정보에 다녀오신- 저희 아이고, 이렇게. 다녀오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그 샹티는 이 콩대 박물관, 샹티 성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둘러보는 게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도 확실히 아름답죠. 어디 가셨었다 그랬죠, 유럽에? 전사님? 유럽 동유럽으로 많이 가고. 아, 동유럽 쪽이라고 네. 하셨죠. 동유럽도 분위기는 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네. 특별히 이거 보시면서 기억나는 장소가 있으신가요? 내가 갔던 곳 중에 어디? 이렇게. 그냥 저기 이탈리아 아, 성당. 이탈리아 성당들. 그쵸. 자, 라로쉘인데, 라로쉘입니다. 역시 이제 프랑스에 있는, 여기는 프랑스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여기 샹티의 정원, 아까. 샹티요? 아, 예, 샹티. 자, 라로셀이라고 하는 곳. 프랑스 서부에 위치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 중세 후반에 한자 동맹과 교역하고 대서양을 가로질러 아메리카까지 가는 항로가 개발되어서 번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라로셀이 중요한 거는 종교개혁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죠. 16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는 위그노의 주요 거점 중 하나였고요. 또 위그노 전쟁 시에 공성전이 일어났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위그노들이 많았던 시기에 그 개신교 교회 건물이 보존이 되어 있고요. 또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그 장소입니다. 1600년을 기준으로 하면 라로쉘은 프랑스에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 그래요. 상당히 이제 규모가 있었던 도시인데 지금은 국제 요트 경기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곳을 TV 같은 데서 접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트 경기가 열리는 그런 장소고 지금은 이제 중소도시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라로쉘이라고 하는 곳은 카톨릭하고 고대 왕정의 밑거름이 된 중앙 집권에 제일 강력하게 반발한 그런 그 장소예요. 그래서 프랑스 근대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그 중요한 장소고요. 특히 이제 16세기에 일어난 종교 개혁은 유럽을 둘로 나누죠. 카톨릭과 개신교라고 하는 그런 큰 틀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라로쉘에서도 칼뱅의 그 신교가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그노들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중앙정부의 탄압이 아주 심해지게 되고요. 특히 이제 그 프랑스 정부에서 보면 이단이죠, 개신교 교도가 1552년 2명이 이제 광장에서 화형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맞기도 했던 곳입니다. 이제 무엇보다 라로쉘이 중요한 것은 프랑스의 첫 성상 파괴 운동이 시작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상 파괴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종교 전쟁으로 돌입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라로쉘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성 바돌로메 축일 대학살 이후에 이 라로쉘이 프랑스 서부 위그노들의 마지막 피난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17세기 그 프랑스의 재상 이 사람이 이제 리슈리우의 추기경이에요. 추기경 종교 지도자이면서 세상의 권력을 잡은 이 리슐리에가 들어와서 영국의 그 지원 하에 결국은 이제 프랑스의 실제 권력이 이 라로쉘을 점령하면서 위그노들의 그러니까 개신교의 역사는 악화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현장이 이 바로 라로쉘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뭐 유럽에 아름다운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아주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체인 타워라고 불리우는 곳인데요. 뒤에도 사진이 좀 있는데 라로쉘은 바다를 끼고 아주 아름답게 형성된 그런 그 마을이에요. 지금 라로쉘의 전경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도시의 모습이 느껴지죠? 요트들이 질비하게 정박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른쪽에는 여기 이제 그 두 개의 타워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체인 타워라고 부르는데요. 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바다 속에다가 사슬을 연결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외부의 공성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여겨졌던 이유가 배를 이용해서 뭐 그 외부의 침입이 있을 때 저게 체인만 끌어잡아 올리면 아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장치를 갖추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체인 타워 모습을 이제 나중에 한번 더 보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여행은 아무래도 기차역으로부터 시작되겠죠. 전형적인 유럽의 기차역의 모습을 하고 있는 라로쉘 기차역의 모습입니다. 파리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도를 안 올렸는데 여기 이 지도에 보시면 여기 프랑스 지도고요. 파리가 여기 있는데 라로쉘은 해안가에 자리하고 있는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장소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라로쉘 지역에 여기가 이제 프로테스탄트 박물관이에요. 뮤즈이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테스탄트 타워 같은 경우, 그 박물관 같은 경우는 위그노의 세력이 약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조약들을 통해서 어쨌든 개신교와 카톨릭이 공존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때 살아남은 위그노의 후손들이 이곳에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박물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사진에 여기 이제 있고 정면에서 바라본 그 박물관의 모습이고요. 이 분이 이제 그 위그노의 후예인 이 박물관을 관장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가들 뭐 보시면 그 아시겠나요? 어떻게 좀 아시겠나요?
예, 루터가 보이고 우리는 이제 루터하고 칼빈 정도만 알아보실 것 같은데 사보나롤라라든지 뭐 위클리프라든지 그런 그 성각자적인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츠빙글리나 이런 그 다양한 종교 개혁가들의 사진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루아용 전투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전투에 그 프랑스에서 보내온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누구죠? 이름을 예 잠시만요. 자 리슈비에 리슈비에 어려워요. 점점 슬퍼지고 있습니다. 자 리슈리의 그 추기경이 이끄는 프랑스 군대가 여기 라로셸 중심부에 모여 있는 군대를 완전 포위하고 그 점령에 들어가는 어디 피할 곳도 없어 보이는 그런 그 형태의 모습. 당시에 이제 처참했던 전쟁의 결과를 예측하게 만드는 그런 그림이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책을 놓을 수 있는 자리하고있고요. 잠시만요. 여기 이제 전시 그 물품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는 이제 종교 개혁자들의 모습 여러분들이 보셨고, 이곳에서 사역하던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리고 여기 지금 요 사진 같은 경우는 뒤에도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요거는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 당시에 대학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모습들, 필사된 문서들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자료들이 대학살의 장면이죠. 요거는 기념 주화래요. 그 할머니가 보여주고 계신 이 동전이 교황을 비꼬는 그런 내용을 그 동전에다 새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권 그 프랑스 구교에 대해 대적하던 그런 그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동전의 그 사진이고요. 그 당시에 사용했던 이제 전투 도구들, 뭐 다양한 그림들 같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오래된 고문서들이 역시 특히 요거는 이제 성경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 필사에서 사용하던 성경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프로테스탄트 박물관 내부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 할머니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 조상들이 사용하던, 그러니까 어딜 여행을 가든지 뭐 늘 소지하고 다니던 그런 그 성경이라고 해요. 개신교 성경인 거죠. 그것이 이제 자손들에게 전달이 돼서 박물관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자, 체인 타워 양쪽으로 서 있는 여기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 양쪽으로 볼 수 있는 체인 타워의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그 라로셸의 많은 장소들이 이 체인 타워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 보여지다 보니까 체인 타워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라로셸에 가면 여기도 지금 한 8만 명 정도 사는 소도시라고 중소도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위그노들의 전쟁 역사가 이어졌던 곳이고 지금은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개신교적인 어떤 것들이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그래도 위그노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로셀에서의 역사와 그들의 아픔을 볼 수 있는 프로테스탄트 박물관 정도가 이제 순례자들이 찾아가는 그런 그 장소로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영상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요. 사람들이 오래 전체 화면이 전체 화면이 안 돼. 왜 안 될까요? 어디 있어요? 아까 거기 호텔이라고. 이게 지금 큰 화면으로 바뀐 건가 본데 뭔가 오류가 있나 봐요. 글씨 보니까. 그쵸? 왜 그럴까요? 그냥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위에 끝부분만 보여가지고 조금만 다시 볼까요? 이런 도시들은 보통 이게 이런 게 다 성벽으로 돼 있어서 그 안에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게이트들이 보통 자리하고 있죠.
그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 아까 요 위에만 이렇게 아 그랬네요. 여기는 아마 한국 사람들은 거의 안 가다 보니까 그 영상 자료가 특히 뭐 한국말로 된 건 그다지 많지가 않고 예, 몇 가지 해외 자료들이 이렇게 좀 있긴 한데 좀 오래 걸리는 거는 빼고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분위기인지 라로쉘의 분위기가 어떤지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예, 살필 수 있는 그런 예,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큰 도시였는데 지금은 그쵸?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그 역사적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가 지금 현대 도시의 어떤 기능을 결정하다 보니까 지금은 크게 이렇게 예, 중요한 도시로 역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장소로서 인정받고 있는 곳이 라로쉘이라고 하는 곳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가 이제 도시 규모도 상당히 크고 또 많은 그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곳이죠. 특히 칼빈 같은 경우는 이곳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 했었던 그런 그 인물입니다. 근데 뭐 자기 마음처럼 이렇게 와서 할 수는 없었고요. 이제 1536년에 기독교 강요를 편찬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뭐 2판, 3판 이렇게 여러 차례 그 기록이 되게 되는데 이 초판을 내고 나서 칼빈은 이 스트라스부르에 와서 다 지내고 싶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의 학문적인 어떤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장소로 이 칼빈이 생각했던 도시가 바로 이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은 제네바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먼저 종교 개혁을 추진하던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초기에 이루어졌던 강경한 이런 그 개혁 같은 경우는 이 제네바 의회의 반발에 이제 부딪히게 되고요. 결국 칼빈뿐만 아니라 함께 역할을 했던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도 도시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칼빈이 어디로 오게 되냐면 이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파렐은 뇌샤렐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름 어려워요. 뇌샤렐 불어식으로 발음을 해야 되나요? 그곳으로 갔다 그래요. 그래서 스트라스부르에 온 칼빈 같은 경우는 사실 그곳에서 공부를 더 하고 싶었겠죠. 처음에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싶었으니까. 근데 당시의 정세가 칼빈으로 하여금 이곳에서 공부만 하고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몇 번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여러 차례의 종교 개혁 상황에서 개신교도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수많은 피난민들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그 중에는 물론 이제 프랑스 지역인 것도 있겠지만 프랑스어를 하는 많은 난민들이 종교 난민들이 이곳에 몰려 들었겠죠. 그런 과정에서 그 피난민들을 살필 목회자가 필요한 그런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스트라스부르 교회 안에서 프랑스 난민을 위해 프랑스어로 예배할 지도자를 찾는데 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장 칼빈, 존 칼빈이 되는 거죠. 이런 칼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칼빈이 이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그 신자들이 모국어로 찬송할 수 있도록
찬송하고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그 사람들을 돌보게 되는데요. 주일 설교를 포함해서 거의 이제 매일 설교와 강의를 진행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독교 강요 제 2판을 완성을 하고요. 또 로마서 주석도 쓰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계속해서 만나면서 칼빈은 좀 더 성숙한 그런 그 목회자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 스트라스부르에 이 칼빈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베르밀리라고 하는 사람, 마르틴 부처 같은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종교개혁가 마르틴 부처, 또 요하네스 슈트룸 같은 그 동역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겠죠.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제네바 이후에 와서 이제 아주 나름의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그 장소가 이제 이곳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전경이에요. 스트라스부르 이런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스트라스부르의 대성당 그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시고 이렇게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성당의 모습이고요. 굉장히 정교하고 아름다운 성당 내부의 모습입니다. 강가의 현대 건물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자, 여기가 김나지움이라고 불리우는 곳인데, 김나지움 하면 이제 체육관 정도의 의미가 되는데 이 입구에 보면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그 김나지움 입구에는 스트라스부르의 개신교 교육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곳이 체육 활동만 하는 곳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중학교 중등교육이나 중학교 이상 중등교육을 감당하는 중고 대학교까지 감당하는 종합 그 교육기관으로서의 그런 그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그 마틴 부처가 사역했던 성도마 성당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성당이에요. 성당이 아니고 교회당입니다. 개신교 교회당이에요. 성도마 교회. 여기 김나지움 교회 내부. 여기 이제 마들렌느 성당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그 칼빈과 관련된 그런 장소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성직을 받은 곳으로 알려져 있죠. 여기 이제 전체 스트라스부르의 전경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지역. 보니까 몇 개의 사진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라스부르 관련된 영상 하나 보시고 좀 쉬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준이가 늘 그랬어요. 엄마, 저 사람이 예수님일 줄 몰라. 가장 보잘것없이 찾아오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아는 만큼 모입니다. 프랑스 테마의 이것만은 후보하자. 자, 오늘은 스트라스부르크에 와 있는데요. 우리 뒤로 보이는 스트라스부르크 대성당, 이 알사스 지방의 진주라고 부르는 스트라스부르크를 저희들과 함께 여행을 하시죠.
저희는 안 보이거든요. 구독 꼭, 좋아요 꼭. 저희는 안 보이는데요. 보고 계세요? 안 보이세요? 여기 지금 그 공유 화면을 내려놓고 아니면 거기를 보여주시든가. 이거 지금 공유 화면이 저는 컴퓨터를 저쪽을 보여주세요. 네네. 차량 통제하면서 네네 감사합니다. 시가지를 보행자 전용 도로로 만들어서 아주 좋네요. 네 보입니다. 옛날 여기 참 굉장히 복잡한 곳이었는데 자전거 타고 산책하는 코스 아주 멋있어요. 까날 옆에 있는 아주 귀한 새라는 뜻의 책방 겸 커피에 또 한잔할 수 있는 아주 멋있는 장소에 추천합니다. 강추. 아프리카 선교 활동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가 부목사로 설교하던 교회죠. 여기 이름이 뭐라고? 뿌티트 프랑스. 네, 이게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가장 볼만한 아름다운 뿌티트 프랑스라고 하는 곳인데 프랑스에 있을 때 프랑스 사람들이 다 일로 도망오잖아, 개신교들이. 근데 옛날에는 개신교들이 다 그 엘리트층들이었거든. 근데 엘리트층인데 자기 전 재산을 프랑스에 놓고 일로 도망갔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그때 당시 제일 3지 직업 중에 하나가 무드질, 가죽을 계속 빠르는 거야. 그래야만 그걸 가죽을 쓸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 뿌티트 프랑스가 물이 옆에 있으니까 거기서 프랑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가죽 무드질, 세공무지를 일을 해. 이쪽에 있는 자유 도시에서 살던 프랑스 있죠, 독일 애들이 저 프랑스 놈들이 모여 사는 동네, 그게 뿌티트 프랑스야. 이렇게 가죽을 말릴 수 있도록 높은 지붕을 가지고 있는 집, 그 따네어라고 하는 집이 이 뿌티트 프랑스의 특징이죠. 저기 옛날에 마차가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차는 지나갈 수 있게끔 두고 공간이 좁으니까 2층부터 바깥 들어가. 저 캔틸리버브라고 해서 내밀어서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지붕이 높은 이유는 맨 꼭대기 층에 2층으로 들어가지고 가죽 말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배가 들어오면 도크문을 닫고 수위를 조절을 하죠. 이제 도크가 이제 열리는 거죠. 도크 열려서 배가 수위가 이제 같아졌으니까 도크문을 열고 배가 이쪽 운하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배가 들어와서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다리가 돌아가는 거죠. 저 다리가 돌아가면서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저 열린 길로 다시 배가 지나가도록 되는 시스템. 네, 유럽에는 이제 운하가 발달된 도시들은 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장칼뱅이 방패교회 부클리에 거기서 장칼뱅이 한 2년 정도 사역을 해요. 제네바 시위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스트라스부르크로 와서 2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그때 살았던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스트라스부르크에서 1440년경에 금속 활판 인쇄술을 발명한 구텐베르크의 모습이고요. 포도 압착기의 기술을 응용해서 종이에 균일하게 잉크가 묻도록 찍어내는 모습을 조각한 거죠. 청운의 꿈을 안고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을 다니던 괴테의 모습이네요. 바이와르 공국의 재상까지 지냈던 괴테가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공부를 하죠. 젊은 벨테르의 품으로 우리에게 유명한 괴테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장면을 조각해놨네요. 너무 더워. 스트라스부르크에 왔을 때 꼭 먹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직접 수제 맥주를 만드는 집이 하나가 있어요. 오 보았어요라고 하는 집인데 생맥주랑 땅타플랑베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면은 쥐아레라고 해서 돼지 족발 요리도 아주 잘하는 집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먹어봐야 돼. 유학생 때 군침만 흘리다가 관광객이 되어서 돌아오셨군요. 러시아에서 7개 사이 오면 맥주랑 카프프란베가 반가게인가 보다.
주변 사람이 거의 없네. 음. 16세기 때 지어진 목골 가옥들을 지나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142m의 첨탑을 가지고 있는 스트라스부르크 대성당을 가보시죠. 이 지역에서 나는 붉은색 사암으로 1439년에 완공한 노트르담 대성당은 프랑스에서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인데요. 화려한 조각과 거의 원형대로 보존된 13세기, 14세기의 스타인드 글라스가 유명합니다. (1838년에) 완성한 천문시계가 매일 오후 12시 반에 종소리에 맞춰서 작동되는 인형이 아주 정교합니다. 스트라스부르크 대성당에서 베토벤 음악을 깔면서 조명쇼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보려고 지금 바닥에 앉아있는 사람들, 와 대단하다.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